안녕하세요. 몸짱 약사 민재현입니다. 오늘은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소변 보는 법에 대한 극히 다른 차이점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왜냐면 이 요도의 길이가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고 이제 생식기도 다르기 때문인데요. 일단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전립선이 노화로 인해서 이제 비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50대면 50%, 60대는 60%, 70대는 70%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게 되는데요. 나이가 들면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이제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소변 줄기가 또 약해지고 또 완전히 비우기 어려운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게 남아있는 그 잔뇨감 때문에 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요. 그렇지만 나오는 양은 없고 또 조금만 자극이 있다고 해서 또 계속 가다 보면 과민해지게 됩니다. 예민해지게 된다는 건데요.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방광의 소변이 좀 찰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방광 훈련법이 좀 필요합니다. 남성분들은 소변을 좀 참아주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가겠습니다. 왜냐면 이게 예민해지면 이제 밤에 주무시다가도요 느낌이 있어 그러면 자꾸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야뇨가 잦아지고 이 야뇨가 잦아지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. 왜냐면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. 그런데 여성분들은 소변에 그 느낌이 있다 그럴 때는 바로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. 왜냐하면 여성분들의 그 요도는 짧기 때문에 계속 참게 될 경우에는 감염의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. 이 세균이 방광으로 이동을 해서 요로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. 따라서 소변이 마려우면 이제 바로 화장실을 가시는 게 중요한데요. 또 소변을 자주 참으면 방광의 그 신경과 근육이 또 손상이 될 수 있고 이게 또 배뇨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제 너무 꽉 끼는 청바지를 입는 경우에도 좀 지렴 등 방광에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요도가 짧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다 이렇게 세균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너무 달달한 거 드실 경우에도 이 지렴 같은 것도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 지렴이 있다고 해서 뭐 어떻게 괜찮겠지 하고 이러다가는 이제 그런 우리 그 생식계 쪽에 그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남성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체중 관리가 완전히 필요해요. 과체중일수록 이 전립선 비대가 더 일어나거든요. 그리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 간혹 가다가 그 자전거 있죠. 자전거를 오래 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립선에 그 자전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장기간 탈 경우에. 그래서 전립선 안장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를 구입해서 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. 또 주무시기 전에 카페인과 알코올 같은 거를 많이 드실 경우에는 이제 주무시는 동안에도 화장실을 더 많이 가게 되잖아요.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물이나 이제 카페인, 알코올 같은 거는 좀 주의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성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이 많은 음식을 피해주는 게 일단 좋고요. 그다음에 규칙적인 배변 훈련을 하는 게 좋습니다. 또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케겔 운동 있잖아요. 그런 운동을 해주시면 이 방광 관략근부터 해서 골반 저근의 이 근육들을 좀 탄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앉아있을 때 또는 지하철에 서 있을 때 아무도 모르거든요.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. 그 케겔 운동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. 남성에게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는 일단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아연이 되게 중요해요. 그 다른 세포들은 그 아연 수용체가 뭐 하나로 있다고 치면 이 전립선과 이 조골세포는 아연 수용체가 한 20개가 되거든요. 그만큼 그 세포는 아연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메디컬 아연 제가 다른 영상에서 강조한 특수 아연을 좀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소팔메토는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. 그렇지만 전립선 건강 유지에는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이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토마토 있죠. 라이코펜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.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잖아요. 만약에 라이코펜을 영양제로서 따로 섭취하기는 싫고 음식으로 먹고 싶다 그러면 토마토를 약간 삶아서 또는 데쳐서 기름, 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같이 볶아서 드시거나 하면 더욱더 라이코펜이 더 스며들어 나와서 우리가 섭취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챙겨 드셔도 되겠습니다. 여성분들의 경우에는요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들 특히 지렴에 좋은 것들을 챙겨 드셔도 되고요. 그냥 일반적인 프로바이오틱 챙겨 드시면 면역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질 건강, 방광 이런 쪽으로도 다 도움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크랜베리 추출물이 요로 감염, 방광염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보충제를 또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기본적인 거는 한 비타민 C 같은 것도 항산화 성분이기도 하니까 챙겨 드시면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. 건강은 사실 건강할 때 챙겨야 되는데요. 노화는 막기 힘든 질환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현상 중에 하나죠. 그래서
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식이나 운동이나 영양제들 이런 것들을 챙겨 먹으면서 또 생활 습관은 교정할 수 있는 것들은 교정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안녕.